1월 5일 휴일 아침 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가장 긴박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영장, 공수처에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다시 시도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 경호처가 어떻게 또 막았을 것이냐, 이게 오늘 휴일인 오늘 이제 그 체포영장의 기한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시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일을 넘겨서 구속영장 청구로 가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리를 하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을 잃고 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탄핵을 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란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내란죄, 이 내란 혐의를 빼겠다. 탄핵 소추안에서 이 비상계엄은 두고 내란 혐의는 빼겠다라고 해서 이걸 빼면 앙코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 아니냐. 이렇게 탄핵 소추안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이유를 지금 빼겠다, 이걸 철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것인데 이 절차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탄핵 소추안은 좀 수정을 한다. 이 굉장히 재판의 진행 속도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민주당 쪽의 주장,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공정하다, 공정성을 잃고 있다라는 지적. 이 결정은 아마 오는 14일 이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 14일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불공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어제 제가 충분히 방송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 오늘 다시 집행을 할 것이냐, 이 영장을 집행을 제대로 할 능력도 되지도 않고 또 경호처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설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말씀드린 대로 논란이 일 수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그걸 집행할 때는 경호처가 동의하지 않으면 경호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게 업무방해에 해당하느냐라는 건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될 부분이고, 당장은 경호처가 반대를 하면 이게 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 윤 대통령 측의 그 변호인단도 선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공수처 마찬가지고 윤 대통령 측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조사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비상계엄에 따른 이게 서면 질의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관저와 공수처, 지금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밑에서 좀 협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있다면 이게 사실 풀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해법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가능하냐,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이 집행이 가능하냐라는 것은 이 경호처에 달려 있고, 경호처에 대해서 지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공수처가 계속 어제도 두 번째 공문을 보내서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중립입니다. 권한대행이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서기도 맞지 않을 뿐더러 중립적으로 지금 공수처와 경호처가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잘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하라라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타당하고요.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수처가 이 대안을 내놓든지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조사를 받는 것이 맞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안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내란죄를 빼느냐 넣느냐, 이게 빼느냐 넣느냐라는 표현이 맞느냐, 아니면 이 탄핵소추안, 탄핵소추문, 이걸 수정하는 것이냐, 바꾸는 것이냐, 내란죄를 철회하느냐, 철회하지 않느냐, 이 지금 논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의 속도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이 충분히 180일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이 18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충분히 이 기간을 좀 보장해달라. 그래서 이게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입니다. 굉장히 시간을 좀 갖고 여유를 갖고 이렇게 심리를 하자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가장 우선해서 가장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2번에 걸쳐서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2번의 준비 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5번, 다음 달 초까지 5번의 변론 기일을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대로 정해버렸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례적인 것이고 굉장히 횡포에 가까운 것입니다. 불공정한 것입니다. 이 변론 기일을 소위 윤 대통령 측의 변호사 측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5번을 앞으로 2월 4일까지입니다. 이렇게 5번을 일방적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 2번째입니다. 이제 지난 3일 2번째 이 준비 기일에서 민주당 쪽이죠. 그러니까 국회 탄핵소추단이라고 하는 건데 국회 법사위입니다.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검사 측이 국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소위 민주당 탄핵소추단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상계엄이고 하나는 내란죄입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란죄는 형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탄핵소추 사유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2번에 걸쳐서 표결을 했고 200명 이상의 이제 찬성이 있어서 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 2가지 중에서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 비상계엄은 그대로 두고 이 형법을 위반한 내란죄 부분은 없애자. 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발끈하죠. 이게 탄핵소추안 이 2가지가 기둥인데 하나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탄핵소추문을 뭐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의 표결부터 다시 해야 된다. 절차도 완전히 위반이고 절차가 위반이 되는 건 각하입니다. 기각이 아니고 각하해야 된다. 처음부터 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무효다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는데 헌법재판관입니다. 지난 3일 이 심리를 이끌었던 이미선 재판관이 상당히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주는 국민의힘의 이 반발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다. 해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는 14일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변론 기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모든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다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2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 내란죄 부분을 없애버리겠다,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탄핵소추의 뭐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주장을 하느냐.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도 그때 탄핵소추위원장이 권성동이었다. 권성동도 당시에 이 소추 사유서를 재작성했다. 수정을 했다. 권성동도 하지 않았느냐. 다 이렇게 수정을 한다. 바보 같은 주장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쪽에 진실이 있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소장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탄핵 소추안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이 바뀌게 되면 이게 소위 이제 앙코 없는 찐빵이냐, 찐빵 없는 찐빵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바뀌게 되면 이게 절차가 이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추안이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뭐 뇌물죄 혐의가 있었고 강요죄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재판은 똑같지 않습니다.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재판에 관계가 되는 전문적으로 어떤 재판이든 자세하게 들여다본 판사, 검사, 변호사가 아니고서는 이 재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에 따라서 그 재판 결과, 재판 진행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도 기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추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 중에 일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는 두 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이냐, 내란죄냐. 이 두 가지 기둥 중에서 하나를 바꿔버리겠다,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처음부터 아예 완전히 무효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 소추안에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 중에서 형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내란죄 부분은 없애버리고 위헌, 비상계엄 이 부분만 심리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수용하는 이런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공정하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5차례나 이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불공정하다. 이렇게 왜 이렇게 서둘러도 신속한 재판 맞습니다. 그런데 서둘러도 너무나 서두르고 있고 너무나 지금 민주당에 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의원들이 모두 나가서 지금 장외 집회라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무효다. 이렇게 되면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잘못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상식적이고 이 법의 테두리에 맞아야 한다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위헌성 이것만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심리를 하고 이것만 이 소추안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부풀리기 위해서 형법에 있는 내란 혐의 이것까지를 모두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심리를 하게 되면 증인들도 불러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없애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안 된다. 이건 뭐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는 것이죠. 이건 이재명 민주당이 실수한 겁니다. 결정적인 자살골이죠. 지금 와서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 중에 핵심을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응한다면 이건 헌법재판소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형법에 거론이 되는 내란죄 부분을 이건 이제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이제 기소가 일어나서 재판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서 다투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뭐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이걸 다투는 곳은 아니죠. 헌법의 위반 부분도 내란 혐의를 다투게는 될 겁니다. 그래도 충분한 이 증인들 증언도 듣고 충분한 이 윤 대통령 측의 변론 이 방어권도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선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 진행의 불공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고요. 윤 대통령 측과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야 한다. 지금 비교해 보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판결이 끝난 지 2개월 만에
오는 이제 23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벌써 다음 달 2월 4일까지 5차례 지금 심리가 벌써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변론 기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이재명의 재판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걸려든 것이 이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라고 하는 것, 이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빼겠다라고 하는 것은 딱 걸려든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내세우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또 공수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이 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립을 지키는 한 현실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뭐 조사를 받는 것은 이 여러 가지로 협의가 될 수 있겠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지금 이 법원, 공수처의 수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지금 공정성 부분에서 또 이재명 재판과의 이 속도 부분에서 형평성 부분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반발, 국민적인 비난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여권에서 거론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이재명이 거의 무슨 조기 대선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자살골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월 5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